네, 네, 코치님들 이제 오늘 강의 코칭과 관련해서 다섯 번째 특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특강을 나눌게요. 자, 오늘 그 특강은 음, 강의 코칭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코치님들이 아마도 지난 시간에 블로그를 만들면서 블로그의 헤드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블로그 썸네일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인식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 거기에 어떻게 써 있는지가 사람들에게는 단번에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 아니, 뭐야, 이거 그냥 취미 블로그인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근데 글, 글 하나를 쓸 때도 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GPT가 있어서 GPT가 제목을 참 잘 만들어주고 문장을 잘 뽑아주긴 하는데 내가 정확한 마음으로 정확한 오더를 내리지 않으면 그 화려한 문장들이 다 그냥 허공에 떨어지는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헤드라인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요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런 블로그 글을 쓸 때도 이 글을 쓸 때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이 글이 적어도 나와 같이 강사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아니면은 또 이 글이 뭐 그러니까 나를 멘토로 이렇게 할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글을 쓸 때 좀 달라질 것이고 제목도 좀 달라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글을 쓸 때는 항상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는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이렇게 광고 같은 거 올릴 때,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여러분은 두쫑쿠 많이 사 먹어봤어요? 두쫑쿠. 많이 사 먹었어요? 사람들 그거 사 먹고 이거 왜 사 먹는 거야? 도대체 돈 아깝게 이러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했어요. 아니에요? 성수형 꽃이 많이 사 먹어요? 늘 맛있었어요. 요즘 안 맛있었, 먹는데.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 먹어봤어요? 종류별로 음, 사 먹어봤어요? 네, 아몬드랑 어. 그 피스타치오 두 종류로만. 그렇게 이제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예, 새로운 경험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 먹을까? 값도 싸지가 않아요. 6천 원, 7천 원 막 이렇단 말이에요. 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걸 접근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경험해 봐요. 고객 경험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고객 경험. 예를 들면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몇 개의 막 1,000명 이상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고객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블로그, 그런 거 만드는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값도 싸지가 않았어요. 꽤 비쌌어요. 왜냐하면 저는 1대1로 그 사람 불러다가 배웠기 때문에 한 60 얼마더라고요. 가르쳐 준 게 별로 없는데, 뭐, 오픈 채팅방 운영하는 거, 뭐 이런 거 알려줬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왜 그 사람을 굳이 불렀을까요? 그 사람과 얘기하려고요. 그런데 왜 60 얼마나 주고 불렀을까요? 저는 짧은 시간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과 짧게 이야기하고 그 엑기스를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르쳐 주고 값이 싼 거는 저한테는 절대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마다 달라요. 내가 엄마들을 만나려고 하면 값이 싸고 오랫동안 가르쳐 주는 걸 그 사람들은 선택해요. 그러니까 마음성장학교에서는 하루 원데이 워크숍이면 끝날 거를 한 10주씩 가르치면서 값은 싸. 그럼 그건 엄마들 용이에요. 내 고객이 누군지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식과 가격, 헤드라인, 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거를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는 고객 경험을 하고 그 고객 경험은 강의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예술 경험, 그다음에 음식 경험, 여행지 경험.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읽은 책들은 저는 마케팅 관련된 책은 마케팅 전문가보다 더 많이 할 정도예요. 오랫동안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1인 기업으로 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두 쫑쿠를 각 회사별로 다 먹어봤어요. 막 여기저기 막 다. 그러면서 아 여긴 이렇고 여긴 이렇고 여기는 어떻고 여긴 이렇게 파니까 좋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를 다 교육에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게 다 연관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밥 먹으러 여러분 다 가진 않았구나. 우리 마음 안녕할 때 거북이 식당 갔잖아요. 우리 정영호 코치님. 그죠? 거북이 식당. 거기 가면 어떻게 써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뭐죠? 하여튼 거북이인데 기억에 남는 맛 뭐 이러면서 거북이 식당이에요. 거북이.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 또 제가 사드릴게요. 그 꼬막집인데 거기 가면은 음식이 굉장히 맛깔스럽게 차려져 있고 그리고 늘 그렇게 깔끔해요. 그리고 거북이 식당 그렇게 딱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고객의 기억에 남게 하고 그러면 저는 거기 가서 뭐 해요? 밥을 먹기도 먹지만 저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식당에서 어떤 컨셉으로 물건을 파는지 전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모시고 가는 그 신만이 가게 있잖아요. 신만이 거기도 맛있죠. 거기 가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아저씨가 얼마나 친절한지, 저 아저씨가 어떻게 장사하는지 제가 막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런 거를 유심히 보고 연구한다고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앞으로 해나가는 일에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모든 곳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클릭 경제라고 해요. 클릭 경제. 그게 뭔 줄 알아요? 후킹이 되는 문장을 발견하거나 이미지를 발견하면 그냥 클릭해요. 그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50대인 나에게 꼭 필요한 뭐가 탁 떠요. 피부 주름 확 없애는 뭐 팩. 그러면은 원래 팩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냥 그래? 이거 없애? 그래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툭 뜨면 사요. 근데 그냥 뜨지 않죠. 알고리즘이 연구를 해서 50대 여자 주름 제거 이거 딱 뜨고 20대 여자 뭐 또 딴 거 딱 뜨고 막 이러죠. 물광 피부 딱 뜨고 막 이러죠. 그래서 안 살 수 없는 그런 게 후킹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갈고리에 딱 걸리는 거예요. 헤드라인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소스를 몇 개 드릴 건데 그런 거를 한번 GPT에다가 넣어보시고 그리고 내 고객에 대한 것들을 걔하고 자꾸 얘기를 많이 나눌수록 걔가 나의 취향을 알고 내 고객을 알아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줘요. 그리고 GPT 아이디어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 직원이다 생각해서 자꾸 가르쳐주고 사실 네가 한 의견 중에 이건 좀 별로고 이것과 이거를 섞어서 새로 만들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해야 돼요. 오, 대단한데? 오, 좋은데? 이러면은 사실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막 신세계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걸 써서 고객이 후킹되지 않아요. 고객의 마음을 절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코치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 오리지널, 나의 오리진이 담긴 단어, 문장, 그것과 GPT의 아이디어, 이런 게 융합될 때 정말로 내 고객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연결되게 돼요. 우리는 요거 이제 지금 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발표까지.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앞으로 블로그 글을 쓰거나 뭔가 광고 SNS를 쓸 때도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글을 조금 더 이제 애정을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 하고 보시고 지켜보세요. 음, 1인 기업 강사 코치의 성장 단계예요. 자, 요 단계는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면 뭔가 쉬워지겠죠? 백만장자 메신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네요. 자, 지금 1인 기업 코치 강사 이런 사람들은 또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 인생 1막을 잘 사신 분들은 우리 여기 조은재 코치님, 정영호 코치님, 또 이경호 코치님은 일종의 컨설팅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경호 코치님은 그 지방에 있는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노트가 연결된다거나 이러면은 그 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해지실 거고 또는 같은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뭔가를 궁금해하거나 할 때 내가 운영했던 노하우를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강의도 가능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강의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 이거는 철칙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하지 않고 글을 쓴다는 건 그냥 노가다예요. 그 글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명확히 하고서 글을 쓰면 그 한 편의 글이 계속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고객에게 전달되고 내 고객은 내 글을 보고 뭔가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내 고객이에요. 그걸 우리는 꿈의 고객이라고 해요. 마음성장학교는 꿈의 고객들만 모여요. 저는 불특정 다수를 모두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온라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 뭐하러 만나죠? 왜 이걸 하죠? 왜요? 저는 꿈의 고객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꿈의 고객들이 꿈을 이루게 하는 게 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꿈의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코치님들도 마음성장학교처럼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이런 꿈의 고객들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히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내 꿈의 고객들이 모여요. 근데 내가 뭘 하는지가 두루뭉술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여서 헷갈리게 돼서 그럼 고객이 나를 보고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꿈의 고객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함께하면 내가 막 기뻐요. 우리 꿈의 고객들도 많이 성장하고. 그런데 내 고객이 아닌 사람들이 막 와요. 어쩌다가 후킹 됐어. 그래서 막 와.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또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당신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핵심 고객을 가지고 있나? 만약에 이 고객을 갖고 싶으면 나의 꿈의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지금부터 글로 매주 하나씩 이렇게 올린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려요. 그리고 1년 365일 올려요, 저는. 저는 여기에 거의 몰입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 그냥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옆구리를 찌르면 그냥 말이 줄줄 나와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 블로그 마케팅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3개 올려라 뭐 어쩌라 이러는데 여러분이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리면 돼요, 사실은. 근데 루틴을 가지고 그냥 올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럴 때 계속 올리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내가 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예를 들면 동네 아파트 상가나 아니면 저처럼 오피스텔에 오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매일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거예요? 네, 저는 안 나가는데. 근데 이제 나가겠죠. 어쨌든 가게를 오픈했으면 나가겠죠. 자, 그럼 가게를 오픈하는데 얼마 들어요, 보통? 뭐 1층 이런 데는 엄청 비싸고, 그죠? 뭐 하여튼 그래도 뭐 1,000만 원이 들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게 하나를 오픈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공간 하나만 있어도 조그마한 공간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뭘 넣고 이러면 투자가 돼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누구는 1억 이렇게 투자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죠. 그죠? 매일 나갈걸요. 열심히.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잘 해볼까 막 고민할걸요. 블로그가 딱 그래요. 블로그는 사실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전 블로그 하나로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벌고 있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어쩌면 오프라인에 있는 그 1,000만 원짜리 가게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블로그가 공짜예요. 공짜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블로그에 출입을 안 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가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로그 앱을 까세요, 일단. 다 블로그 앱을 깔았어요. 휴대폰에. 그럼 훨씬 들어가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올려놓으세요. 비밀로 해놓고 시간 날 때 열어서 거기다가 글을 막 쓰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을 읽었으면 책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블로그 글을 쓰고 대신에 내 고객이 누구인지 생각해서 그 고객에게 필요한 걸 하면 돼요.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칼럼을 계속 쓰고 있죠. 저는 지금 휴직년을 나름 갖고 있는 거예요. 휴직년을 가지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제가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것들 또
우리 코치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내 앞으로 만날 고객들을, 저는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만나거나 그 크리스찬 리더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뭐 크리스천 코칭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고객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시간이 누적되어서 내가 거기 올리는 어떤 글들이 이게 쌓이면 그것과 관련된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만나고 싶은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를 글로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퍼널이에요. 퍼널. 들어보셨어요? 퍼널이란 말을? 퍼널은 뭐냐면은 당신의 고객이 당신을 찾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링크를 가지고 있나. 일종의 퍼널은 뭐냐면 이렇게 깔때기라고 해요. 깔때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로그를 들어와요. 마음성장학교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마음성장학교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블로그를 들어와요. 또는 유튜브를 들어와요. 그게 깔때기의 제일 첫 번째 깔때기겠죠. 그 깔때기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블로그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튜브와 블로그는 깔때기에 제일 입구가 큰 깔때기예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들어와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네. 그리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오픈 채팅방 무료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요.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우연히 저의 무료 특강에 참여해요. 그럼 제 무료 특강을 보고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찐이야. 대단한데? 뭐라도 하나 들어야겠어. 그래서 블로그에 다시 들어가서 강의를 막 살펴봐요. 근데 강의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자기가 원하는 강의가 없거나 그러면 떠나겠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강의 링크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저희 강의는 결심을 해야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에요. 대체로 제 강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책을 사요. 책도 제가 파는 책은 늦게 배달이 되고 또 10%만 할인돼요. 근데 뭐 온라인 서점이나 이런 데는 10% 이상 또 뭐 되죠. 할인도 되고 적립도 되고. 그래서 주로 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책을 산다거나 이렇게 뭔가 하나를 구입해요. 그리고 그 구입을 하고 나서 이게 책도 너무 좋아. 강의도 좋은데 책도 좋아. 그러면 이제 돈을 모으겠죠. 그래서 강의를 듣겠죠. 이게 바로 퍼널이에요. 퍼널. 그래서 나의 꿈의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런 퍼널이 있어야 돼요. 그럼 퍼널의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무료 특강이나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내가 시 같은 거나 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계획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결과 비슷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겠죠. 그래서 퍼널을 꼭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품과 같이 연결시켜 볼게요. 내가 배가 고파서 김밥집에 갔는데 김밥집에 당최 어, 김밥은 있는 것 같은데 주인이 없어. 그리고 결제를 할 수도 없어. 뭐 결제 기계도 없고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지 방법을 모르겠어. 그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한다면 우리 블로그 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걸 팔 거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판다는 것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팔고 뭐든지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도 뭐 좀 샀죠? 안 샀어요, 오늘은? 오늘은 바빠서 못 샀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뭘 사요. 근데 누군가 그걸, 저는 오늘 커피도 배달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코치님들 주려고 이렇게 밥 만주를 샀는데, 그게 오늘에야 배달이 왔대네요. 아유, 내일 가면 또 그거 상한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상하겠죠, 그런 거는? 밥 만주 빵 있잖아요. 그걸 샀는데, 오늘 아까 배달 왔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뭘 사요. 근데 사는 거는 엄청 자유롭게 사고 누가 이거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팔 때는 어때요? 이거 팔아도 되나? 이거 돈 받아도 되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면 돈에 대한 신념을 잘 또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돈은 물질을 주고받는 그 수단이고 또 하나는 그 정성 또는 존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품을 만드는데 그 상품을 어쨌든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루트까지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 통장을 하나씩 만드세요. 기업 통장. 사업자 등록 만들면서 기업 통장 만들었어요. 송세영 코치님은 혹시? 기업 통장은 아직 안 그죠?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면 그 기업 통장으로 계속 같이 연결을 해서 하세요. 그러면 온라인 상품몰을 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기업은행에서 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 포스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저도 지금 신청하다가 못했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다음에 만약에 상가 그 자기 센터 그 뭐 문 찍어서 공간 찍어서 막 보내야 되더라고요. 온라인에서만 하는 사람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근데 벤사 그 카드 결제 하려면은 맞아요. 그 이 상호명이랑 요거랑 맞아요. 이런 게 좀 그런가 있어야지 봐요. 거기서 승인을 해줘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카드 결제를 할 때 카드 결제 시스템을 또 사거나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기업은행에서 이거 휴대폰으로 찍기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다 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IBK 포스라고 IBK 포스인가 그래요. 저기 받아놨는데 저도 지금 사무실 가서 사진을 찍어서 해야지. 박스 포스. IBK의 박스포스, BOXPOS. 이게 카드 결제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이제 링크도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결제하게 할 수도 있고, 온라인 교육 신청하는 사람은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전에는 뭐를 썼냐면, 저는 이거 말고 돈을 내고 하는 걸 했어요. 저는 페이앱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여러분은 페이앱은 매년 이제 보증보험을 내야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결제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성장학교는. 연구위원 입학할 때랑 슈퍼리치 할 때 그 딱 12월, 1월 요때 발생하고 그다음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별로. 근데 그때 많이 발생하니까 저는 그 보증보험을 엄청 많이 냈는데 요번 시즌에는 내라고 안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코치님들이 다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해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하나씩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저기 있는 분들은 사업자가 있는 분은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게 없어요. 보증보험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은 거를 팔면 돼요. 마음이 공감카드나 존재경서 메모지를 이렇게 갖다가 팔아도 되고 또는 이제 책을 내시면 우리 코치님들 보니까 자기 책을 내서 우리 책 낸 거를 또 올려놓고 이렇게 팔고 또 김선양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원예 키트나 뭐 이런 거 이제 원예 수업 하니까 그런 것도 올려놓으시고 또 코치님들이 팔고 싶은 거 전자책을 썼어. 그럼 전자책도 거기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도 팔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팔고 싶으면 그 결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결제할 수 있게. 제가 지금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저는 페이 앱을 쓰고 있다. 그리고 페이 앱은 가끔 쓰고 저는 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결제는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하우.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많은데 왜 나한테 사야 돼? 그 이유를 스스로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먼저 내가 나를 설득해야 돼요. 아니, 이거 나한테 안 들으면 누구한테 들어? 이런 게 한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그걸 이제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저 스스로. 그래서, 근데 이게 명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꿈의 고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를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에 빛을 더한다라는 사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땅의 어머니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저는. 있었죠, 제 인생에서. 저는 정말 어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들을 꿈의 고객으로 삼아서 나는 무조건 그들이 있는 곳은 달려갈 거야. 내가 삶에서 어려웠던 것은 그 사람들한테 다 알려줄 거야. 이게 제 노하우예요. 그러니 저는 누구보다도 당당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해가지고 알려주고 그런 여정을 지금 십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노하우가 없는데 왜 나여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다 있어요. 꿈의 고객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나만이 아니고 이거 한 100명, 10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열정이 더해지면 그 나만이가 돼요. 나만의 열정이 더해지면. 그래서 나의 꿈의 고객에게 나는 뭘 가르쳐 줄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노하우가 온리원의 나의 노하우가 될 거예요. 모두 다 하는 것 같지만 나만의 노하우.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1인 기업가의 강의, 코칭, 그 밖에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강사, 특별한 강사는 뭐라는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큰 고통을 해결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작은 고통은 돈을 조금 벌어요. 그래서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카페 같은 데에서 그냥 힐링, 차 마시고 힐링하는 재밌는 이야기하고 하면은 5천 원, 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러면은 그게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고 1000만 원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크기가 결국 돈의 액수를 결정하고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걸 해결하고 싶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고객에게 뭘 도와줄 건가를 계속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 어떡하지? 저번에 이제 정영호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자립청년이나 또는 이제 가출청년 이런 친구들은 돈이 없잖아요. 나는 그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그들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돈은 없지만 누가 돈을 내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내요. 정부에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꿈의 고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돈을 내도 돈을 다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꿈의 고객을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 땅의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 누가 돈을 냈어요? 다 나라에서. 전 다 나라에서 돈을 받았어요. 지역센터, 가정지원센터, 뭐 다문화센터, 온갖 그런 센터들에서 저한테 돈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꿈의 고객이 확실할 때 내가 세상 사람 다 만날 수 있어 하면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꿈의 고객을 생각하시라. 그래서 1단계, 1단계 좀 읽어볼까요? 우리 송수영 코치님이 여기 좀 읽어주세요. 5단계까지. 1단계 시작.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2단계 초보. 아이디어는 있으나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모른다. 3단계 강사.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담은 강의를 만들어 기관에 소속되어 강의를 할 수 있다. 4단계 대표 강사.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담은 강의를 만들고 개인적인 강의, 코칭, 워크북 등을 기획한다. 5단계 1인 지식 창업가 대표. 꿈의 고객에게 필요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담은 강의, 코칭, 워크북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퍼널을 가지고 잠잘 때도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국에는 이걸 다 해야지, 이제 여기까지 해야지는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가면 돼요. 어떤 강사들은 굳이 1인 기업 대표가 되거나 자기가 대표 강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강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런 분이 왔어요. 자기가 처음 강사가 될 때 그 원외 강사였는데, 어떤 대표님이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매일 강의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표가 거기 가라 그러면 이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익을 계속 이제 쉐어를 하겠죠. 대표와 이제 강의 가는 사람과. 그러다 보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강의는 많이 하지만 수익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을 배우러 왔었는데 그때 이거 이제 보니까 엄청 열정이 있고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1인 기업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게 아무나 못해요.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근데 우리 코치님들은 다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출판사에 있는 그 편집자들이 글을 잘 쓸까요? 그냥 평범한 어쩌다 책을 쓴 작가가 책을 잘 쓸까요?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편집했던 편집자들이 책을 더 잘 쓰겠죠, 글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편집자라서 자기 책을 안 내요. 신기하죠?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고 글도 잘 쓰는데 자기 책을 안 내요. 왜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싫으니까. 얼굴 팔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코치님들이 나는 어디까지 어떤 강사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엄청난 이게 굉장히 짧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제 알게 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숲을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제 그런 어떤 강의의 자리를 찾거나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한 그 숲을 보시고 하나하나 단계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헤드라인 만들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고객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고객이 그 흥미를 느끼고 클릭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적인 제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용 가치. 고객에게 실제로 유용한 정보나 가치인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 MBTI 그뭐 이런 거는 꼭 하나씩 써서 한번 넣어놔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MBTI 관심 많잖아요. 예를 들면 송세영 코치님은 청년을 위한 MBTI 뭐 데이트 유형별 MBTI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MBTI를 쫙 조사해갖고 GPT가 그걸 참 잘하니까 그런 거는 그 한번 해가지고 공부도 할 겸 그렇게 해서 MBTI를 한번 청년들은 늘 사람 만나면 MBTI 물어보잖아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주희 코치님도 그런 걸 해도 돼요. 이주희 코치님은 애착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애착에 대해서 엄마들을 위한 애착 공부 이런 식으로 해서 애착 유형 있잖아요. 애착 네 가지 유형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글을 올려놓는다든지 그러면 나도 배우고 나의 강의 소스도 되고 그래서 글을 올릴 때 노가다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민을 내가 대신 공부하고 아주 쉽게 만들어서 글로 쓴다. 그러면은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할 때마다 또 강의 콘텐츠가 생기고 또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 그럼 또 책을 사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은 늘 그 고객에게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감정적인 호소. 고객의 감정을 고려하여 헤드라인을 작성한다. 근데 저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이랑 친하지 마라,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후킹이 잘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막 답답하고 이럴 때 그런 걸 보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 유튜브를 보니까 그럴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와도, 어, 안 와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런 걸 좀 안 쓰는데, 그거는 이제 코치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제목을 지을까? 사람들을 그래도 나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유튜브를 볼 때도 제목을 어떻게 짓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거를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세요. 그다음에 목표 및 메시지 일치. 헤드라인 광고 또는 콘텐츠 목표와 그다음에 그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또는 내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와 일치하는 일을 실제로 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일하기 싫을 때는 제 사진을 바꿔요. 프로필 사진을. 그냥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일이 안 들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보여주는 것과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그 일치할 때 선호도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단순하고 명확함. 헤드라인을 너무 길게 쓰는 것보다 단순하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쓰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이 이미 이제 히트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육아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는 아이, 울음 그치는 법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초보 엄마 때 애가 갑자기 우는데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딱 한 번 있었는데 뭐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끝이고 이랬어요. 그런 거 검색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뭐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재미나이도 그런 글이 있으면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또 오픈해줘요. 이 블로그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 중요한 키워드, 지금 말한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 내가 찾는 꿈의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언어가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성장학교는 마음성장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왔어요? 제가 물어보면 마음성장 쳤더니 나오던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림책 뭐 코칭 이런 거 했더니 나오던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 성장하고 그림책이라는 키워드를 전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쓰겠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이버에 얼마나 검색이 되나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옛날에. 하루에 몇 명이 이거를 검색하나. 10명?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도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로 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열정을 막 갖고 정말 이 세상에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 그 내가 해결할 부분 요만큼, 그만큼을 가지고도 다 밥 먹고 좋은 일 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 그 연구위원 과정 광고할 때 썼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마음성장학교 왜 오는 걸까? 왜 오는 거지? 이거를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료 코칭을 계속하면서 신청서가 엄청 많이 쌓이는데 그 신청서 하나하나에 그들의 고민과 고통의 포인트들을 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들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그 고통을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들의 고통이 뭐였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싶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삶을 살고 싶은 게 그들의 바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딱 써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 과정 여기는 뭐 이렇게 막 지금 제가 써놨는데 원래는 그냥 연구위원 과정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 사랑을 넘어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세요. 요거 하나 딱 써서 올렸어요. 인스타그램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이 문장을 딱 만나자마자 오랫동안 자기 마음 성장하고 마음 치유하고 나를 찾는 여정하고 막 강사 코치 되는 강의 듣고 별거 별걸 다 한 거예요. 막 무슨 최면 이런 데도 가고 막 유튜브에서 막 돈 버는 막 마인드 막 이런 데도 가고 온갖 거 다 가더라고 사람들이. 그걸 다 가다가 다 가도 아무것도 안 됐어. 근데 이 문장을 하나 딱 보고 아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1, 2, 3기 연구위원들 중에 일기 때는 이거 안 쓰고 제가 한 3기부터 썼나? 3기 때 이거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 그리고 소망을 잘 담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고통이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은 좋은 문장들이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시도 읽고 문학 작품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소설이 중요하냐면 아주 미세한 일반인들은 감정을 그렇게 미세하게 느끼면서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시나 소설은 미세한 우리의 감정을 그나마 배울 수 있게 도와줘요. 시와 소설이, 소설가와 시인들이. 그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직업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내면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걸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아주 느리게 경험하고 느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느끼는 삶. 강사는 보통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는데 경험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찬찬히 풀어서 그 짧은 1시간, 뭐 2시간 동안에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그 경험을 창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나 소설을 늘 손에 들고 이제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소설을 읽기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많이 소모돼서 그래서 저는 방학 때는 소설을 읽는데 이런 학기 중에는 그냥 공부를 해요. 여러 가지. 근데 시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요. 화장실 같은데 시집을 놓고 시를 늘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사랑, 이해, 감사. 우리 몸에 활기를 주고 세계의 평화를 깃들게 하며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며 근원적인 자기와 연결되게 하여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연다. 그러나 이것은 이와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경험되고 전수된다. 당신이 지금 변화를 선택할 이유다. 이것도 제가 이제 연구원 과정 홍보할 때 썼던 거예요. 일반적인 홍보의 글과 좀 다르죠. 저는 사랑과 지혜, 뭐, 감사, 이런 거를
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이런 거를 판매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가 파는 건 사랑과 지혜. 사랑과 지혜,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가, 어, 누구나 있으니까 그게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게 됐을 때 우린 정말 좋은 세상에 살 것이다라는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걸 홍보로 해요. 근데 이런 어떤 제가 드리는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삶 안에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지.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적인 경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뭐,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강의로 만들지.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사람을 치유할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미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성장학교 안에는 모든 것이 구조가 연결되고 그것이 또 강의가 되고 자연스럽게 삶과 연결되는 거를 여러분이 계속 보면서 어떤 것도 강의로 만들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다 제가 만든 강의인데 저는 책을 읽다가 영감을 받으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존재경청을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이제 존재경청은 제가 경험적으로 경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또 우주와의 만남의 경험 뭐 완전 낯선 외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과 어떤 워크숍을 하면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경험 그런 경험에서 만들어진 게 존재 경청인데, 사실은 그 경험을 이제 근거 기반으로 어떤 근거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과,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이론, 힘의 역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심리학과, 코칭과 이런 건 다 되고, 그 다음에 철학,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존재가 존재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공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론적인 정립을 거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세미나를 좀 열어서 존재 경청을 배우신 우리 코치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다가 이것이 나의 메시지와 맞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또 전하면 사람들은 또 이걸 보고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존재 경청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코치님들도 다양하게 도전하시고 계속 변화해 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경험이고 과정이에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드릴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 뒤에 있는 건가? 고객을 사로잡는 헤드라인 일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써놨거든요. 후킹이 되는 문장들. 근데 요거를 다 GPT에 PDF를 드릴 거잖아요. GPT에 올려놓고 이제 고객을 후킹하는 고객을 사로잡는 그 블로그 헤드라인 글을 좀 적어줘. 내 고객은 누구이고 내 고객들은 이런 고통이 있어.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 이런 소스를 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바로 성장하는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홈쇼핑 같죠? 자, 홈쇼핑도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홈쇼핑 사람들 많이 안 보는데 저는 홈쇼핑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물건을 팔까? 이래서 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금 마음성장학교 교육으로 변화를 경험하세요. 꿈을 이뤄가는 여정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정영호 코치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매일 여기부터 음악만. 매일이 성장의 기회, 우리의 온라인 교육으로 여정을 시작하세요. 지식의 문을 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요.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당신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를 바꿀 단 하나의 선택. 온라인 교육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열쇠는 마음성장학교 교육에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네. 뭐 이런 문장들이든지 이게 글을 쓰고 나서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다 썼어. 고객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래서
클릭하게 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퍼널이 없는 거예요.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강의 신청서 또는 코칭 신청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클릭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구매를 안 해도 그걸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 아, 전에 이런 사람 봤는데 하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썼으면 밑에다가 저와 만나고 싶으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드냐면요. 글마다 무료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메일을 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메일. 사람들이 전화번호는 잘 안 알려줘도 이메일은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받는 링크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 이렇게 블로그 앞이나 공지사항에 띄워놓고, 뭐, 무료, 이거 적으시면은 뭐, 이제 오픈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내지는 뭐, 무료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이메일을 적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적은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명에게 제가 이번에 무료 특강하는데 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명 중에 몇 명은 오겠죠. 네, 그럼 그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또 무료 특강 소식을 블로그에 쓰면은 또 몇 명이 또 오겠죠. 그렇게 해서 한 10명, 그래서 100명 이렇게 되면 내가 뭘 하든지 그 중에 몇 명은 또 참여를 하고, 왜냐면 내가 쓴 글과 나의 강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마음에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그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공부하시고 노력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 코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제가 한번 써봤는데 4050 여성을 위한 마음성장 여정. 당신의 고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조은재 코치님 한 세 개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경호 코치님이 또 밑에 읽어주세요. 네. 당신의 내적 고통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하세요. 마음을 치유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 함께할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여정에 동참하세요. 네. 그다음 4050 여성을 위한 마음의 여정. 당신의 바람과 고통을 함께 극복해 봅시다. 당신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마음의 힘을 발견하세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바람을 해소하고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세요. 4050 여성을 위한 마음의 여정. 지금 당신의 삶을 바꾸어 보세요. 당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여정에 동참하세요. 지금까지의 고통과 바람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4050 이걸 한참 썼더니 진짜 4050만 모이게 됐어요. 마음성장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 정말 그 사람들이 모인다.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이거 다 드릴 테니까 한번 이걸 다 복사 안 하고 이제 PDF를 넣어가지고 한번 생성해 보세요. 자, 성공을 향한 여정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성공을 위한 첫걸음, 마음의 성장 코칭으로 함께 하세요. 자, 여성들의 성공 비법. 이게 보니까 GPT가 한 거네요, 이거. GPT 초창기. GPT 초창기 거네요, 이거. 지금은 GPT들이 엄청 유능해져서 이거 한 줄만 이렇게 치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 고객에게 맞는 걸 하라 그러면 아주 잘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드릴게요. 그다음에 거절할 수 없는 강의 제안서 만들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건데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우리 송수영 코치님은 강의를 또 만든 게 있어요? 어떤 강의가 있어요? 저희 발표한 거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개인적으로 거예요? 이제 뭔가 어디 가서 하는 거랑 이런 거. 아, 네, 그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만든 음. 자료. 그러면 내가 볼 때 이제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떤 시즌이냐면 이제 여름방학? 여름방학이나 그때 필요한 강사들을 지금 섭외해요. 뭐냐면 부모 자녀 캠프.
뭐 정영호 코치님 그런 거 되게 잘하실 것 같으네요. 부모 자녀 캠프 또는 크리스찬 청년들 세미나 뭐 아니 그 뭐죠? 뭐라 그래요 그거? 뭐 가잖아요.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 교사를 지금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들, 교회학교 아동들. 그러니까 우리 송설 코치님은 교회학교 아동들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뭘 써요? 여름방학 교회 수련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가지고 거기다 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수련회들은 전체 8시간이면 뭐 거기서 다 하진 않고 뭐 한두 시간을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외부 강사, 주로 다 교회 안에서 다들 해결이 되는데 요즘에는 외부 강사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할까? 저는 이제 가서 존재 경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누가 해달라고 이제 청년들이나 어린이 수업이 들어오면 우리 코치님들 중에 교회 학교 교육이 가능하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존재 경청을 안내하는 걸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림책이랑 뭐 존재 경청 이런 거 해도 되죠. 교회에서도 그림책과 존재 경청을 수업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가치와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여름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데, 그 다음에 여성센터 이런 데가 시즌을 앞당겨서 모집을 해요, 항상.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그 센터들의 여름, 여름 강의 의뢰가 이제 지금 오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만드시면 돼요. 특별한 할인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건데, 한정된 시간 제공. 제가 이거 많이 하죠. 이거 몇 시 마감합니다. 이렇게. 이게 왜 제가 그거 마감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마감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음, 얘기해봐요. 송성구 주이 켰는데, 왜 제가 몇 시까지 마감합니다. 이거 할까요? 홈쇼핑처럼 아, 막 불안을 조성하게 하려고. 그것도 있을 그, 수 있죠. 그 빨리 결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있었던 꿈의 고객과 연결돼서 음, 만나고자 하는 맞아요, 맞아요. 고객을. 저는 꿈의 고객하고 연결되면, 그 다음 안 와도 돼요, 아무도.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마스터마인드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하는, 지금 신청한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뭐라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만 지금 신청했어요, 보니까. 그냥 김미 대표는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걸 해. 이런 사람만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분들이 다 세팅이 되면 그 책을 좀 바꿀 생각이에요, 사실은. 책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꿀까 말까 이러는데, 바꾸는 게 더 도움이 되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권의 책을 그냥, 그동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체화될 수 있게. 하여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제 교육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교육들은 특히 특강 같은 교육들은 세팅을 해놓지 않아요. 그냥 열어놔요. 그래서 고객이 모이면 그 고객 맞춤형으로 다시 제작을 해요. 모든 교육을 다시 제작을 해요. 세팅이 되어 있는 교육은 자격증 과정들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의 교육들은 세팅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보통.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러고 제가 모든 기획을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교육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만들어지고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만들어요. 거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 있는 보너스 제공. 이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받았는데 이 순 쓰레기야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도움이 되는 거를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요즘에 왜 음식을 하나 시켜도 막 손글씨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건 좀 너무 오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그 손글씨 스티커가 팔더라고요. 스티커. 직접 쓴 게 아니라 스티커. 그걸 언제 쓰고 있어. 정말. 다른 거 잘하지. 그죠? 네, 먹을 걸 하나 더 주든지 그런 게 나요. 손글씨를 막 쓰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기는 안 써놨는데 스토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블로그 곳곳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많이 흘리면 좋아요.
저는 인생에서 이제 저희 그 인생 숙제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했는데 가장 강력하고 파워 있는 마케팅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세바시 강의했잖아요. 송수영 코치님 같은 경우에 나는 직장인이고 몇 년 차고 내가 뭘 했다. 이거를 쓰는 게 사람들에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이 사람이 내 멘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경호 코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영호 코치님도 마찬가지고 조은재 코치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주희 코치님도 내가 직장맘이고 내가 이렇게 자충우돌 뭐 아이 잘 키우기에 애썼다라는 걸 그 블로그 들어오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기억하도록. 그래서 내 고객들이 나와 결이 비슷한, 그래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와 결이 비슷하고 내가 하는 얘기를 딱딱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나랑 삶의 여정이 비슷한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힘들이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토리가 이제 쌓이면 그 블로그 자체가 엄청 파워풀해져요. 나의 아카이브가 쌓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안 하는데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와서 들어보고 싫으면 그냥 가고 이제 100% 환불하고 뭐 이러는 것도 하는 분이 있죠. 그다음에 뭐 지금 세 자리 남았습니다. 두 자리 남았습니다. 딱 10명만 뽑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다 안전장치예요. 제가 아까 이게 시간을 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한 해 만에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빨리 결정하고 저도 쉬고 그다음에 안 할 거면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섭섭하지도 않아요. 근데 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정하고 또 이제 다음 프로젝트 하면 돼요.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한 말을.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럼 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배운 거예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뭐예요? 두 번째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면 돼요. 또 안 할, 또 세 번째 프로젝트. 계속 우리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계속 도전하다 보면 뭐가 늘어요? PPT 만들고, 자료 만들고, 강의 기획하고, 이런 실력이 계속 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없고, 계속 배움만 있는 것이 이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서 만들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 강조예요. 우리 이경호 코치님이 내가 보육 그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운 입은 사진 하나, 봉사하던 사진 하나 딱 있으면 그것은 신뢰도가 그냥 한 1000% 이상 올라가는 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공무직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그걸 표현을 하면 또 신뢰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신뢰해요. 그다음에 성공 사례, 추천서, 기념품 공유, 어, 음, 그 수강생들에게 아주 짧은 강의를 했더라도 꼭 포스트잇이나 또는 이게 신청서를 만들어서 꼭 신청서를 받아 놓으세요. 그게 재산입니다. 그다음에 한정된 특별한 기회 제공. 특별한 기회로서 VIP 회원의 혜택, 멤버십 혜택,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한 번 만났던 사람에게는 더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상호협력 파트너십 제안. 어, 그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파트너십, MOU 이런 거 같이 맺고 협력해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개인화된 접근. 자, 고객의 관심사나 요구 사항에 맞춤형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를 꼭 하시길 바래요. 꼭.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뭐 해? 그럼 나 요즘에 이런 거 강의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어, 이제 고객들이 막 와. 근데 어떤 고객이, 여기는 이런 거를 안 하시네요. 이런 건 없네요. 이러면, 네, 저는 그건 안 해요. 이러지 마시고, 그게 내가 하는 일과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해서 아이디어로 넣어놓고 내 일을 변형하는 거예요, 조금.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사명과 멀어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명과 어느 정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변형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클릭은 안 했는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닭만 팔다가 닭집이에요. 생닭. 닭만 팔다가 튀겼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 클릭했다. 닭만 팔다가 튀겼더니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게 온 가족의 가업이 됐어요. 무려 20대 손녀가 와가지고 가업을 잇게 됐어요. 닭을 너무 많이 파니까. 하루에 막 몇백 마리씩 파니까. 닭만 팔았을 때는 진짜 어유 가게 문 닫아야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 닭을 이게 고객이 원하는 건 생닭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닭을 튀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것처럼 내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저 한 명의 고객은 뭘 원하지? 이 생각을 해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면 돼요. 왜요? 우리는 사람들을 도울 거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누군가 그런 걸 필요로 한다면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엄마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코치님들이 엄마들을 좀 코칭해 줄까? 뭐 없었지만, 계획이 없었지만 엄마 코칭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요. 이게 계속 나오죠?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가 끝이네요. 자, 거절할 수 없는 강의 제안서 만들기 기타인데요. 고객들의 니즈와 관심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 이해. 지금까지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고객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죠? 마음성장학교 뭘 그렇게 적게 하는지. 그 이유는 제가 고객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죠, 저한테는. 코치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안을 할 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면 이 명확성이 훨씬 더 명료하게 전달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GPT를 활용해서 항상 내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막 주저리 주저리 쓰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고객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명료하게 정리해봐. 또는 마케팅 용어로 정리해봐. 후킹이 되게 다시 써봐. 이런 식으로 하면 걔가 내가 쓴 말을 고유한 언어를 살리면서도 매우 명료하게 마케팅 용어로 후킹이 되게 그렇게 정리를 잘 합니다. 근데 막 거기다 수다를 떠셔야 돼요. 막 수다를 쏟아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슈퍼리치 하는 동안에는 마케팅을 하거나 글을 올렸을 때 고객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같이 공유하고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바운더리, 가이드 이런 걸 꼭 정해놓고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4번은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인이나 이벤트를 활용한다. 유인을 하라네요. 자, 할인 쿠폰, 뭐 경품 이런 건데, 저는 가끔 우리 코치님들이 이런 거 할 때 있어요. 1대1 코칭 이렇게 무료 코칭 해놓고 또 무료 코칭도 해주고 막 커피 쿠폰도 줘.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무료 코칭 해줬는데 커피 쿠폰을 받아야지. 무료 코칭도 해주고 또 커피 쿠폰도 주고 막. 그다음에 도서 이벤트 이렇게 해놓고 책을 읽고 서평을 써주면 아니, 책 보내줬는데 또 책 서평 써줬다고 또 커피 쿠폰 또 보내주고. 아, 그게 뭐야. 그죠?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고객이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뭘 많이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다. 를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잘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자신이 꾸준히 생각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자, 뭐라고요? 자신이 꾸준히 생각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사람은 존재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이 그려내는 모든 것을 형태화하고 외부 세계에서 이를 실제화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생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바람과 어긋나는 것들을 끌어모은다. 정직하게, 진정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일어난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게 생각이 이게 혼란스러워지면은 다시 정돈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정렬이 되면 그 다음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요. 물론 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노력은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저는. 그냥 놀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몰입되어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이게 일과 삶이 막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수년 동안 제가 한 15년 가까이 가만히 있는데 삶이 계속 혼자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고 이런 게 생겼을 땐 다시 수정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모습의 강사이긴 한데 어딘가 다른 나만의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면 조정하고 옷을 하나 샀어요, 우리가. 그럼 여기 불편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줄이거나 늘리거나 꼬매거나 여기가 너무 파였어. 그러면 단추 하나 달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수정, 조정해서 똑같은 옷인 것 같은데 내 몸에 딱 맞는 이걸 입었을 때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여정을 가고 있는데 마음성장교 연구위원도 그렇고 슈퍼리치도 그렇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편안하게 편안하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편안하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고 수정하고 또 바꾸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더 편안하게 뭔가가 되고 있네? 이런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비로소. 저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PPT 만들 때 꼭 화려하고 멋있게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 하얀 종이에 글씨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계속 수정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제가 나눴는데 우리 코치님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이번 주는 릴렉스하게 쉬시고, 다음 주에 책 쓰기 코칭으로 만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언제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 좋을지 좀 결정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단톡에다가 몇 개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언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볼게요. 네.